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402년 명건문 4년 여성군 민무질에게 봉사의 수고를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사무원을 갖추지 않고 상소한 이지직과 전가식을 탄핵하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3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정환 등 33명에게 복시를 시행하여 신효를 1등으로 뽑다. 임금이 좌우에 묻기를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응시한 자를 장원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니 대언 이응이 대답하였다. 글로서 취재하는 것이온데 서울과 외방을 어찌 분별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글의 잘되고 못된 것이 같을 경우에는 서울에 사는 사람을 장원으로 뽑고 또는 글씨를 잘 쓴 사람을 어뜸으로 함이 좋겠다 하니 이응이 대답하기를 회시의 고화를 가지고 아울러 논함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화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응이 대답하기를 그 아버지 정거미는 녹사 출신이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몽주는 향생으로서 장원이 되어 호방함이 비길 데가 없었다 하니 이응이 대답하였다. 정몽주 같은 분은 중국에도 드뭅니다. 지신사 박성명이 아뢰기를 새로 급제한 신장은 전조의 간이 신덕린의 손자입니다. 신덕린이 글씨를 잘 썼는데 신장의 필법은 그와 비슷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가상히 여기어 신장을 상세히 녹사로 임명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3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요동 총병관이 도망친 요동의 토인 이화상 등에 관한 차자를 보내다. 이성에게 역마를 달려 아뢰기를 지난 3월 29일 요동의 군마 5,000명이 강변에 이르러 말하기를 도망한 군대를 추격하여 왔다.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너려고 한다고 하니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의 뜻은 필시 전일에 받아들인 본국의 백성 90여 명을 추적한 것으로 여기었다. 산부에 명하여 기로들을 모아 이것을 의논하게 하고 각사에 명하여 소견을 적어 그 단자를 정부에 드리게 하였다. 해가 점심때나 되어서 이승에서 역마를 달려 보고하기를 요동 총병관이 필둔 구자에 차자를 보내왔는데 총병관 선은 요동 총관의 진동 장군의 자문에 의거하여 군무에 관한 일을 알립니다. 요동의 토인들이 배반하고 도망쳤으므로 통병관에게 이자하여 추격하여 죽이고 초무하게 하였으나 이제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에 필둔 구자로 따라와 본즉 적인의 종적은 벌써 강을 건너 본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만약 훈련된 군대로 하여금 추격하여 초멸하게 한다면 관군이 그곳에 가서 옥석을 가리지 않고 약탈할까 진실로 염려됩니다. 또 생각하건대 우리 조정에서 조선국왕을 예로서 대접하는 뜻이 특히 깊고 말을 삶에 있어 공헌함이 모두 다 약속대로 하였으니 어찌 도망한 자들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여 대의를 읽겠습니까? 우선 강변 밖에 머물러서 차자를 보내는 바이니 차자가 도착하는 날 곧 도망간 사람 이화상, 김자담리, 임팔실리, 이전이 등을 급히 풀어보내어서 숨겼다가 병화의 헌단을 일으키지 마소서 하였습니다. 이것을 받고 곧 군마가 오게 된 연유를 알게 되었고 또 전일에 받아들인 90여 명도 도망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니 임금이 응봉사를 명하여 필둔구자의 파철관이 보내는 글을 만들게 하여 서총병에게 보내었다. 도망한 군대로서 우리나라에 온 자는 없었습니다. 비록 종적이 있다 하더라도 근처의 산골짜기가 깊고 멀어서 이와 같은 도망군이 숨기에 편리하여 어느 골짜기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숨어 있는 곳을 알게 된다면 본조에 상고하여 잡아 보내겠습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3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사은사 노숭 등이 계주참에서 도적을 만나 되돌아온다는 지보가 있다. 이빈이 비보하기를 노숭이 계주참에 이르렀다가 도적을 만나 돌아왔습니다. 노승은 사은 박물과 마피를 가지고 감생 유영은 박군 말 200피를 암령하여 모두 의주에 이르렀는데 손소경도 말을 독촉하기 위하여 또한 의주로 와서 마침내 함께 요동으로 향하여 떠났사온데 3월 26일에 계주참에 이르러 난폭한 도적 200여 명이 벼랑간 나타나서 협봉하여 친언하려던 박물과 유영이 몰고 가던 말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다만 노승이 바치려고 가지고 가던 별마 20필만은 견마군이 타고 달아나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손소경은 탔던 말에 화살이 맞았으므로 노승과 같이 모두 달아나서 숨었기 때문에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사람을 시켜 단목지에게 알렸다. 단목지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3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의안대군 이화 등과 중국 사신의 인격 등에 대해 이야기하다. 판승추부사 조영무 등과 더불어 도적을 만난 일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이 변을 당하게 된 것은 모두가 사신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축소경은 일이 끝나 벌써 돌아갔고 손소경은 뇌물을 요구하여 말이 좋지 않다고 하고 유감생은 평양에 이르러서 병을 핑계하고 들어누워 세월을 지연시키다가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였다. 박승명이 아뢰기를 지금 중국 조정의 사람들은 거계가 이와 같습니다. 서쪽에는 연이 있어서 배반하였고 북쪽에는 흉노가 있사옵고 중간에는 초적이 있사온데 이것을 놓아두고 근심하지 않으면서 도망한 군사들만 추격하오니 요동서 총병의 도모함도 매우 얕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단목지는 진시로 소인이다. 술과 밥만을 좋아하니 말이요 하니 박승명이 대답하기를 근래의 사신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중국에 참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오직 축소경만이 일찍이 말하기를 육유생 때문에 천하를 잃어버릴 뻔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근심하는 선비이다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이빈이 비보하기를 도적의 무리들이 온 곳을 정탐해 본 적 바로 연을 정배라 하던 군사들의 패잔병들이오라. 그 수가 2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손소경이 100여 기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종적을 찾아보았으나 도적은 한 사람도 없이 벌써 요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니 나라 사람들은 근심과 의심이 약간 풀리었다. 임금이 사람을 시켜 단목지에게 말하니 단목지가 매우 기뻐하였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말무역을 중지하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이지직 전가식의 죄를 청하는 대사은 이지의 상소문. 상소는 이러하였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간쟁의 법은 군왕이 과실이 있으면 조목조목이 과오를 진술하되 바른대로 말하여 그리끼리지 아니함이 곧 간신의 도리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영명한 자질로서 정사를 다스림에 부지런하시리여 온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중국 조정에서도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이제 사관원에서 전하의 과실을 간하옵되 옷이 좋고 아름다워 제도를 따르지 않고 매와 개를 좋아하며 성색을 즐기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셨다고 하니 만약 전하께서 입은 옷이 간혹 좋고 아름다우며 매와 개를 좋아하시고 성색을 즐기시며 어쩌다가 과오가 있으시어 그 일을 바른대로 써서 간절하게 여쭙게 되면 전하의 명민한 자질로서 과단을 내리시어 그 말을 좁기를 물 흐름과 같이 하셨습니다. 지금 간신히 그렇지 못하여 옷이 좋고 아름다우며 매와 개를 좋아하고 성색을 즐긴다고 하였사온즉 이것은 입은 옷이 모두 법복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매와 개 그리고 성색은 거칠고 음란한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임금된 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등은 전하의 과실이 이와 같은데 이르지 않았음을 잘 아옵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성상의 불미함을 드러내어 실덕을 훼손한 것뿐 아니라 뿐이오니 임금을 사랑하는 도리에 어떠하오며 간신의 도리에 어떠합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에 명하여 이지직과 정가식을 허망한 죄로서 구문하게 하고 외방으로 기양 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간관이 말한 과실을 어찌 죄를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지평 이지가 물러가서 사직을 올렸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무과의 감교관 조영무 등이 윤하 등 28명을 뽑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4월 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다시 이지직 정가식의 죄를 청하는 사헌부의 상소문. 상소는 이러하였다. 이달 초 4일에 이지직 등의 죄를 청하였사오나 아직도 윤허를 받지 못하여 신 등의 실망은 매우 깊습니다. 간신이 되어가지고 임금의 과실을 간함은 그 직분이었고 간함이 적중성을 잃었어도 죄를 가하지 아니함은 임금의 지극한 덕이옵니다. 그러하오나 그가 말하기를 의복과 탈 것이 좋고 아름다워 제도를 따르지 않고 매와 개를 좋아하며 성색을 즐긴다고 하였음은 적중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성상의 과실을 말하여 사책에 쓰게까지 하였으니 후세의 신하로서 어느 누가 임금이 있으며 신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점을 신등은 마음 아프게 여기고 변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옵니다. 전하께 없어 대의를 가지고 단안을 내리시어 이지직과 정가식을 좋은 죄로 구문하시어 여러 신하의 소망을 시원하게 하소서. 전하께 없어 만약 신등의 말을 아첨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면 죄가 신등에 미쳐도 또한 유감이 없겠나이다. 지신사 박성명에게 명하여 이지 등에게 전지하기를 경 등의 청은 옳다. 그러나 간신히 나의 과실을 말았다 하여 죄를 가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이지가 또 아뢰기를 보통 사람에 있어서도 불가하온데 하물며 임금의 과실을 말함에 있어서 이처럼 속이오니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지가 제3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이지가 박성명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라 하고 아뢰기를 이미 죄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지직 등을 불러 휴가를 청하게 함이 어떨런지요 하시오 하니 박성명이 좋다고 하고 마침내 들어가서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고 바로 이지직 등을 불러 전지하기를 사헌부에서 죄주기를 제3 청하였으나 간신을 죄줄 수 없는 까닭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그 간한 말이 합당한가의 여부는 내 진실로 알 수 없으나 사헌부에서 청하는 것은 반드시 근거가 있을 것이니 그대들은 출사하지 말라 하였다. 이지를 불러 말하기를 전일에 내가 간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 하여 너가 사직했었는데 이제 이지 등이 다시 청하여 내가 그 의견을 따랐다 하고 사표를 돌려주니 이지가 기뻐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이지직 등의 상소를 보고 놀라면서 말하기를 후세의 나를 보고 임금의 도리가 조금이나마 있다고 하겠는가 하며 기뻐하지 않는 기색이 있었다. 이지 등이 이 말을 듣자 곧 이지직 등의 죄를 청했다고 한다. 임금이 대언들에게 묻기를 성량으로서 관교를 받은 사람이 먼저 벼슬에 올라 재량의 고신을 서출한 뒤에야 재량이 출사하는가? 하니 박성명이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또 성량의 간한 상소를 보니 나는 위조와 다름이 없다. 나를 보고 매와 개를 좋아하며 성색을 즐긴다고 말하니 비록 위조와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 밖에 또 무엇을 하였겠는가? 내가 이미 이와 같으니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비록 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어진 임금이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박성명, 유기, 이영 등이 일어나서 사죄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두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은 모두 선비이므로 모르는 바가 없을 것이다. 요순, 우탕, 문, 무 등의 왕이 있은 이래
인군으로서 비록 주색에 빠지는 행실이 없는데도 간신히 주색에 빠졌다고 지적하여 간한 적이 있는가? 하니 박성명 등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직 한나라 때 금압이 무죄에게 간하기를 폐하께서는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시나 겉으로는 인과 의를 베푸십니다 하니 진서산이 이것을 자세하게 말하였다. 경들은 들으라. 정권이 대간에게 돌아가면 명현과 대상들을 모두 토제하겠는가? 이사 이인보 같은 사람은 토제함이 옳지만 소망지 이응 같은 무리들도 토제함이 옳겠는가? 오늘날 온 나라 사람들이 대간을 보고 말 잘한다고 하고 나를 가리켜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기는 까닭에 관관의 직책을 빼앗았었다. 내 벌써 가나는 말을 거부한다는 이름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맹세코 가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니 유기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신하가 상수한 잘못을 가지고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대성을 재상으로서 영솔하게 함은 옳지 못한가 하니 이 유기가 말하기를 우리 조정에서는 재상으로 이를 영솔하게 하지 아니함이 오래입니다 하고 박성명은 말하기를 사원부는 좌정승이 영솔하게 하십시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이 논사에 참여하는가? 박성명이 말하기를 참여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까닭인가? 하니 유기가 말하기를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재상이 논사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니 박성명이 대답하기를 재상은 간쟁의 임무가 없습니다 하고 이응이 말하기를 직책이 작고 지위가 낮은 자는 광망하여 간쟁의 임무에 가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광망이라 하는가? 인군으로 상등은 요순이 되고 하등은 광포가 된다. 이제 나는 위로는 요순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래는 광포 가운데도 들지 아니하여 쓸데가 없는 까닭에 간관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이다. 간관이 조금이라도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광망함이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비록 간관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죄가 있으면 죽이는 것이 가하다. 지난번에 사간 진의귀 헌납 김여지의 죄는 마땅히 엄형에 처했어야 옳았으나 내 곧 가벼운 마음 법으로 다스렸다. 하매 박성명 등이 말없이 물러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단 이는 열세에 지나지 아니하고 초림은 간혹 다른 색으로 속을 넣는데 쉽게 떨어지니 이익이 없다. 이 뒤로 순색을 씀이 옳겠다 하니 박성명이 대답하기를 열쇠로만 하면 너무 거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잠재어 있을 때 오랫동안 입어서 그 편함을 안다. 그 전에 화해 등을 많이 궁중에 들여왔는데 모두 환관과 시녀의 사용으로 쓰이고 말았다. 지금 착용한 것 이외에는 모두 금하고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바꾸려고 한다. 관교는 사품 이상을 임명할 때 주는 직첩이고 고시는 직첩을 말하며 급암은 전한의 명신, 자는 장류, 복양 사람, 노장학을 즐겼고 무제 때의 회양의 태수가 되었다. 진저사는 송나라 진덕수를 말하고 자는 경원이요 뒤에 경의로 고쳤고 경원의 진사가 되어 벼슬이 참지정사에 이르렀다. 세칭 서산 선생이라 하여 시호를 문충이라 한다. 이사는 진의 정치가고 시황제의 천하통일 후 성상이 되었고 순자에게 배우고 한비자의 법치주의를 실행하였으므로 또 분서경류에 의하여 사상통일을 강행하고 군 현제를 실시하고 문자를 통일하여 소전을 제정하는 등 진의 폐업과 그 정치는 그의 정책에 기인한 바 많았다. 이 인보는 당 현종 때 재상이고 자는 간호며 호는 월당, 교묘하게 황관과 비빈을 조정하여 황제의 동정을 살펴 영합하고 제조 19년에 정사를 마음대로 하여 마침내 안사의 난을 빚어냈었다. 소망지는 한나라 난릉 사람인데 자는 장천, 벼슬은 태자 태부, 선제 때
유조를 받아 정사를 돕고 상서의 일을 보았으며 원제가 즉위하자 사부로서 광정한 일이 많았다. 이응은 후한의 양성 사람이며 자는 원래이고 벼슬은 환제 때 사례 교위. 그때 조정은 날로 어두워져서 기강이 퇴폐하였다. 응이 홀로 풍제를 잡아 성명이 자연이 높아져서 선비로서 그의 용접을 받는 자는 이름하여 등용문이라 하였다. 뒤에 당화에 걸려 영제 때 환관에게 죽음을 당하였다.